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장관님이 이번 7월부터 아동 입양이 공공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는 거 보고하셨죠? 네. 네, 늦었지만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실종 아동이 해외 입양이 되는 등 민간 기관에 의한 입양 절차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입양인들의 권리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입양인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필수적인 입양 기록물 관리 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입양 기록물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리고 MBC PD수첩에서 이어 관련돼서 해외 입양아들이 피해본 사연을 소개하는 내용 방영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을 비롯해서 8명의 직원이 배임과 직무유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입양 기록 전산화 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징계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복지부 감사 결과에서 책임자 징계를 요청했고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3명은 퇴직, 3명은 징계 시효 초과, 나머지 2명은 징계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입양 기록물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인가요? 제가 징계위원회 결과는 확인하지 못해서요.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네, 장관님,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부실에 책임 있는 사람이 혹시 여전히 그 입양 관련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보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양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입양기관과 시설 등에서 보관 중인 입양 기록물, 원문을 이관받는 기록관 건립 의무가 생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 2년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준비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준비가 상당히 소홀히 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난 2023년에 보장원에서 1억 원을 들여서 진행한 기록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 있었는데 사업이 지연됐고요. 지금 또다시 중복되는 연구를 2억 원이나 들여서 진행하는 내년도 예산이 제출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 받았습니다. 네, 2023년 연구 용역 이후에 보장원에서는 기재부 소유의 유휴 부지를 무상으로 받아서 기록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었고 협의를 진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됐으면은 158억 원에 달하는 토지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였고 부지 확보 계획을 마련한 뒤 설계비 예산만 신청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보장원이 구체적인 부지 확보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서 이게 이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처음부터 기록관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임시서고 관련 추가 비용도 들어가고 용역이 끝나고 나서 설계비나 건립을 위한 본격적 예산 확보가 2028년으로 4년이나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완공은 2031년까지로 미뤄졌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임시서고 임대기간이 5년밖에 안 돼서 연구용역 2년, 건립기간 4년을 더하면 최소 6년이 소요될 예정인데 5년 후에는 창고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서 또다시 국고를 낭비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그 말씀하신 대로 기록관 건립 일정이 좀 빨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그 국유지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정부 기관끼리 협의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이게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올해 4월에 아동권리보장원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보장원장님이 입양기록물 전수조사가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그 조달청 용역사업 제안서를 확인해 보니까 기관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돼서 이관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입양정보 공개 서비스가 3개월이나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입양물 관리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점검해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장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의원님 말씀 주신 거는 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가지고 네. 별도로 서면이나 대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혹시 가방항암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암 환자들이 가방에 항암 치료제와 정맥 주입기구를 챙겨 다니면서 직접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고요.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그냥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집단 사직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의정 갈등 때문에 네. 네, 지난 8월 7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를 했고요.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 병원 복귀와 원래 자리를 보장해줬고 군미필 전공의들에게는 수련을 맞춘 입대할 수 있는 배려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전공의가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진료 거부당한 환자들, 수술 놓쳐 사망한 국민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사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런 의료 대란 사태에 일정한 책임 있는 전공의들은 특혜를 받고 복귀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동안. 근데 중증 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의료기관 도착 현황 이런 것을 봐도 감소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응급이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제도적인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좀 취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겠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정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좀 더 이제 그 의견 수렴을 하고 대책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필수 의료 분야가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나 제도적인 조치를 만드는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